오늘 다뤄볼 음식은 평양냉면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2년 전에 영상 핑계 삼아 평양냉면 먹으러 갔다가 난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남긴 채 가게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5,000원을 넘어가며 이른바 누들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평양냉면의 인기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평양냉면 육수를 출시했는데 이게 또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저도 궁금해서 사 먹어봤는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과연 어떤 매력 때문에 평양냉면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뜯고 씹고 맛보고 제대로 즐겨보기 위해 평양냉면 투어를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저희도 딱 2분만 시간을 내서 평양냉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매력을 한층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양냉면의 주 재료는 메밀입니다. 그런데 이 메밀이 말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어디서든 잘 자라던 콩물이었단 말이죠. 밀가루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반면에 메밀은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 아주 자연스럽게 국수의 주 재료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평양냉면의 탄생지인 평양, 그러니까 그 추운 지방에서도 겨울철에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니 뭐 말 다 한 거죠. 원래 냉면은 여름이 아니고 겨울철에 즐기던 음식이었습니다. 겨울은 메밀의 맛이 빼어난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소고기 육수를 더 많이 쓰지만 기존의 육수로 쓰이던 동치미도 겨울의 맛이 좋으니 당연히 그 둘의 조합이 겨울에 더 빛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그 당시 여름엔 얼음까지 구하기 어려웠다 보니 더더욱 여름엔 냉면 구경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냉장고가 보급되면서부터 여름 음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여름에 세균에 노출된 냉면은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정부가 나서서 영업 정지까지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소고기 육수는 끓이는 과정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동치미 국물은 그럴 수 없었으니 영업정지 맞은 가게들이 하나둘 동치미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MSG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업장 입장에서는 여름에 고생해서 육수 빼고 땀 뺄 필요가 없게 됐으니 점차 MSG를 사용하는 가게가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냉면 맛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결과로 평양냉면은 현재 우리가 사계절 내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먹는 평양냉면과 대한민국의 스타일은 좀 다르다고들 하는데 평양에서 파는 건 제가 가볼 수 없으니 일단 제쳐두고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평양냉면 맛은 어떤 맛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기 위해 저는 경기도 의정부로 가보았습니다. 의정부는 제가 2-3년 전에 회사 출장 때문에 한 2-3번 정도 온 적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집 때문에 또 냉면 먹으러 2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오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정부 평양면옥입니다. 창업주께서 전쟁 중 월남하셨다가 생업을 잇고자 1969년에 개업한 가게입니다. 원래는 휴전선과 가까운 연천에서 시작했다가 의정부로 가게를 이전하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오는 중입니다.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 평양냉면 매니아들 사이에선 이 가게 냉면 스타일이 하나의 축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녀분들이 기술을 전수받아 이 가게뿐 아니라 서울 필동, 낙원동 등 각 지역에서 뿌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 2시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날씨가 엄청 뜨거워서 웨이팅이 좀 걱정됐는데 그래도 한 30분 기다리니까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극심한 웨이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온면 모두 14,000원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 가게들이 15,000원을 넘어가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꽤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육도 있는데요. 이게 말이죠.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퀄리티가 정말 메인 이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접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절반 가격에 반 접시도 주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물냉면 하나와 돼지고기 수육 반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고명으로 계란과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무가 정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냉면에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네요. 실제로 평양에서도 냉면 먹을 때 고춧가루를 넣어서 소주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주문한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반 접시인데 혼자 먹기 적당한 양이네요. 반찬으로는 무절임과 김치 그리고 수육 찍어 먹을 수 있는 양념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밍밍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맛있습니다. 냉면 육수를 만들 때 삼겹살과 소고기 사태를 넣고 삶는다고 하는데 그 돼지고기의 눅진함과 소고기의 고소함이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비리지는 않았고 이게 뭔가 감칠맛도 돌고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면 사람들이 육향이 느껴진다고들 하던데 그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평양냉면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을 위해 말씀드려보자면 맑은 곰탕을 차갑게 먹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려나요?
수육도 한 점 먹어봤습니다. 와, 냉면도 냉면이지만 이 수육이 정말 미쳤습니다.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야들야들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두께도 얇지 않아서 한 조각 입에 넣었을 때 그 돼지고기 특유의 고소함이 입에 가득 찼습니다. 계란은 그냥 평범한 삶은 계란 맛이었고요. 면발은 이 메밀의 향이 육수 맛이랑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울렸습니다. 보통 메밀은 잘 끊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식감이 쫀득쫀득거리더라고요. 또 면을 먹을 때마다 잘게 썰린 파가 아작아작 같이 씹히는데 이게 또 처음에 뿌려줬던 고춧가루 향이랑 은은하게 어우러지면서 입맛을 더 돌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메밀 삶은 물 같았거든요. 뜨끈한 게 차가운 면을 먹다가 한 번씩 마셔주면 속이 쫙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은 특히 고기랑 같이 싸먹을 때 조합이 좋았는데요. 돼지고기 고명도 좋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소고기 이게 퍽퍽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게 고소한 소고기 풍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방문하게 된다면 소고기 수육도 따로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네요. 반찬으로 나온 것 중에는 무절임이 괜찮았습니다. 시큼한 입을 헹궈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비계나 느끼하고 냄새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한 점 한 점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평양냉면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평양냉면을 욕하고 싫어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엄청 맛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슴슴하다고 하는데 물론 슴슴한 건 맞거든요. 심심한 간이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염도라든지 아니면 감칠맛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잘 되어 있었고 엄청 맛있었습니다. 고기 잡내 나는 거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나면은 저는 잘 안 먹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나고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딱 평냉 먹고 이게 뭐야 하는 그림이었는데 첫 시도만에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근데 오히려 다음 평양냉면이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볼 곳은 서령이라는 평양냉면 집이고 여기가 원래는 강화도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가 서울 쪽으로 입점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새로 이 근처라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지금은 저녁 6시가 넘었는데 해가 아직도 쨍쨍해요. 이번 연도 5월에 새롭게 문을 연 평양냉면집 서령입니다. 원래 홍천에서 장원막국수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21년도에 강화도로 넘어가 평양냉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료로보나 먹는 방식으로나 막국수와 평양냉면은 비슷한 구석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홍천에 있을 때부터 엄청 유명했었다고 하니 평양냉면으로도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유명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웨이팅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에 왔더니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네요. 38팀이면은 몇 분이나 걸릴지. 저는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입장했는데요. 매장 입구에 이렇게 눈요깃거리라든지 마실 거라든지 웨이팅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냉면은 물, 비빔, 들기름이 있었는데 모두 1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외에 육수에 밥을 말아먹는 냉수반이라든지 소고기 수육, 제육 등 다른 메뉴도 다양했지만 저는 기본 평양냉면을 주문해봤습니다. 식전차가 나오는데 따뜻하고 향긋한 게 이게 의외로 식전에 마시기 좋더라고요. 보통 평양냉면집 하면 노포 분위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여긴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고급지고 깔끔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고명으로 삶은 달걀, 오이, 지단, 소고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플레이팅이 예뻐서 고급 음식을 대접받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하얀색 그릇을 사용한 것도 한몫한 것 같은데 노란색 재료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혀로 맛보기 전에 눈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찬으로는 무생채 2종류가 나옵니다. 여기는 육수를 낼 때 소고기와 함께 채소까지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채소가 들어가서 그런지 묵직하거나 비리지 않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 평양냉면은 밍밍하다는 말은
도대체 누가 버트린 걸까요? 전혀 밍밍하지 않고 충분히 간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독특한 감칠맛도 느껴졌는데 이게 육향이랑 어우러지면서 놓았던 숟가락을 다시 들게 만들더라고요. 맛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저 같은 평양냉면 초보도 도전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메밀면은 뜨거운 물에 닿으면 잘 끊어져서 보통 다른 거랑 섞어서 면을 뽑는데 여기는 100% 메밀, 순면을 쓴다고 합니다. 저도 순면은 처음인지라 잘은 모르지만 색도 다른 것 같았고 젓가락으로 건드려 봤을 때 느껴지는 질감도 살짝 달랐습니다. 고명으로 올라가 있던 고기와 면을 같이 먹어봤는데요. 이 고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풍미도 좋고 수육도 따로 파는 것 같던데 다음에는 꼭 시켜봐야겠네요. 또 이 메밀면이 말이죠. 태어나서 메밀 순면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와, 순면 너무 맛있던데요. 처음에는 이게 메밀 맛이 느껴지는 건가 잘 몰랐는데 입에 한가득 넣고 씹다가 코로 숨을 쉬니까 그때서야 그 메밀 특유의 곡물 향이 폭발하더라고요. 무생채는 흰색, 빨간색 모두 신맛과 단맛이 잘 느껴졌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텐 좀 달았지만 입맛 돌게 만드는 신맛은 좋았습니다. 한참 먹다가 테이블에 보니 이런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동치미 맛 무식초라고 적혀 있는데 궁금한 건 또 못 참으니까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극적이진 않지만 벌써부터 시큼한 게 확실히 식초는 식초더라고요. 저 동치미 식초를 넣었더니 살짝 맛이 쿰쿰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 순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뭐야, 평양냉면 되게 맛있는 거였네. 다른 곳들은 육향이 나더라도 나 소고기 육수다 주장이 엄청 강했는데 여기는 소고기 향이 나면서도 뭐 다른 첨가물들이 조금 더 부과돼가지고 같이 잘 어울리는 뭔가 세련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세련되고 분위기도 세련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가격이 16,000원이잖아요.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할 겸 맛있는 거 먹으러 올 때 가족들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평양냉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맛집도 다녀왔는데요. 분명히 2년 전에는 내 인생에 더 이상의 평양냉면은 없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 날이 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에 평양냉면을 기획하고 조사하는 단계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맛집도 딱 2군데만 찾아놨었는데요. 몇 군데 더 찾아놓을 걸 후회도 되고 다른 곳들의 맛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혹시나 평양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할 만한 곳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